안녕하십니까. 클래시스 발표할 리서치팀 오유빈입니다. 기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분석입니다. 클래시스의 주요 장비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24년 10월 이루다 인수 이후에 마이크로니들 RF 레이저 부문이 확대되었으며 장비 매출 중에서 하이프가 46%, RF가 28%, 마이크로니들 RF가 25%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시술 수요에 비례해 발생하는 고마진 소모품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적 장비의 설치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모품 매출 볼륨과 비중이 필연적으로 증가합니다. 국내에는 전문 병의원과 대리점에 납품하고 있으며 해외에는 현지 유통사에 직판하고 있습니다. 매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 매출액 CAGR은 36.8%에 달하며 OPM 5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52%, 소모품의 46%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며 장비 구매 시 평균 3개월마다 소모품 교체 시기가 도래합니다. 국가별 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아와 남미 권역 수출 중심으로 구조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며 24년 4분기 미국 진출, 25년 2분기 유럽 진출, 24년 2분기 일본 유통사를 인수하며 매출 성장에 가세하였습니다. 하이프 계열 제품은 4년에서 5년 사이에 짧은 업그레이드 주기를 가집니다. 장비의 성장 사이클과 소모품 판매로 매출의 구조적인 확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 분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티에이징 트렌드와 남성층의 시술 유입으로 인해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반 비침습 시장 규모가 연평균 9.4%씩 성장하여서 2030년 1,159억 달러 돌파 전망이며 국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수출액은 연평균 24.3%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반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미용 카테고리의 세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 성형에서 일상적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장비와 소재 기업의 동반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료관광 소비액은 2019년 대비 438%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의료 소비액 가운데 피부과 비중은 2019년 21.1%에서 2025년 57.4%로 증가하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EBD 시장의 경우 규모는 크나 아시아권과 남미 대비 하이프나 RF 장비 클리닉 침투율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하이프는 20% 미만, MRF는 10% 미만이며 유럽은 하이프 10% 미만, MRF는 한 자릿수 초반 수준입니다. 이는 수요가 충족된다면 업사이드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술 카테고리에 다각화는 기존 시술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점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 스킨 부스터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4년에서 25년 클래시스 또한 소모품 매출이 45.6% 상승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반 성장함을 알 수 있었고 누적 장비 대수는 28% 성장하며 소모품 매출은 45% 넘게 성장하였습니다. 2025년 기준 가동률은 YOY 플러스 13.5% 성장하였습니다. 미용 클리닉의 다각화는 경쟁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객단가를 높이고 하이프나 RF의 필수성을 공고히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는 시술별 타겟층에 상이하고 상위 노출되는 인기 상품의 60% 이상이 결합 시술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그렇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낮은 EBD 경험률이 가져온 큰 업사이드를 제시합니다. EBD 시장이 가장 큰 미국과 유럽에서 소비자 경험률은 한 자릿수대에 머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오리지널 시장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초기 시장임을 알 수 있었으며 가격 효율성과 기술 경쟁력을 가진 클래시스가 이러한 미국과 유럽에 진출을 한다면 큰 업사이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25년 10월 남미 최대 유통사를 인수하였으며 대리점에서 직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인수로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유통법인을 확보하였으며 남미 주요 시장에서 직접 유통을 할 수 있고 영업망을 확보하였습니다.
브라질은 클래시스의 가장 큰 수출 비중 국가이자 세계 4위 규모의 EBD 시장입니다. 남미 특유의 젊은 인구 구조와 안티에이징 수요가 맞물려서 남미양 업사이드는 충분하다는 의견 제시합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 이런 거대 시장에 진입하는 원년에 지역 확장과 제품 확장으로 인한 동시다발적 매출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찍는 대로 벌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에 발맞춰서 24년 기준 증설을 완료하였습니다. 24년 기준 생산설비 가동률은 112%이며 재고자산 회전율은 10.2회입니다. 폭발적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캐파 확장을 진행하였고 24년에 2배 이상 수용 가능할 전망입니다. 장비와 소모품은 동반 성장 구조를 가집니다. 장비 한 대 판매 시 확정된 현금 흐름이 창출되기 때문에 소모품까지 매출이 2배로 찍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 측면에서도 굉장히 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2024년 257원 대비 DPS가 4배 폭증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에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였고 배당 성향이 24년에서 25년 50%까지 성장하였는데 주주 가치 제고 및 주가 부양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리스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수출 비중으로 인한 환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해지를 하고 있으며 환율 민감도 수준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지엽적인 노이즈라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오버행 리스크입니다. 최대 주주 베인캐피탈의 지분율이 45.9%인데 지난 2월 25일 블록딜 매각으로 인해 11% 이상 급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2017년 휴젤 베인캐피탈의 사례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젤의 지분 44%를 베인캐피탈이 가지고 있었으나 블록딜로 인한 오버행보다 실적 성장이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주가 전고점을 돌파하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밸류에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모품 추정 또한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6년, 2027년 매출 원가의 경우 점진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에 있어 동일하게 22% 설정하였고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정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타겟 PER 27.6배로 수재 의견 바이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